8월 23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처서라고 더위가 물러가는 절기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요. 이 동해안의 해수욕장들은 지난 8월 20일 폐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고요. 항상 여름이 끝나가는 8월 말 이럴 때 좀 썰썰한 분위기가 나오죠. 날씨는 여전히 덥지만은 이제 휴가철도 끝나고 희망도 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은 여름 바캉스 휴가 이런 부분에 서민들은 기대를 하면서 몇 달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휴가를 다녀오고 이제 여름도 끝나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또 좀 있으면 낙엽이 질 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들이 다 착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면서요. 더위가 가면 또 이렇게 생활하기 좋은 날씨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힘을 내봅시다. 오늘 이 첫 아이템은 뉴스 브리핑이 존재하는 이유. 참 요즘 살기 짜증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TV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또 회사에서 회식을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하기가 싫어서 입을 다듬는 분들, TV를 끄는 분들, 신문을 끊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저 역시도 요즘 참 불면증에 자주 시달립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는 주말에 모처럼 좀 자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계속 꿈속에서 월남 폐망하는 날 제가 사이공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도주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밤새도록 반복되는 가위 눌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요즘 국가의 안보 위기에 대해서 계속 뉴스 브리핑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주말에까지도 정신적인 후유증이 좀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방송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할 수 없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머릿속의 한 구석에는 쌓여서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뉴스 브리핑을 2015년 5월 20일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15년 5월에 접어들면서요. 2014년 4월에 유병헌 사태 이후에 유병헌과 관련되는 의혹을 제가 집중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또 제 블로그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 정관계에 거대한 유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 유착이 이전 정권하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뿌리가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하니까 당시 정부에서도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저런 제안도 오고요. 그랬는데 그런 거를 거부하고 계속 기자회견까지 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유병헌 문제에 대한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정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프레스센터에서 100여 명을 모아놓고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광화문 앞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일이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권력층을 굉장히 자극을 했고 야당에서는 그때 박지원 전 대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불러다가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권력 핵심에서는 저보고 계속 그러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심지어 권력의 2인자가 저한테 전화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뜻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터진 3인방 찌라시, 문고리 3인방. 저는 이 자들이 매우 나쁜 자들이라고 봅니다.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친박 핵심 몇 명,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한마디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라는 찌라시가 터졌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저는 찌라시 터지기 전부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미 하고 있었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방송에서 3인방은 물러나야 되고 조사를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흔히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태극기나 뭐 이런 쪽에 가세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보인 비난과 공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 2012년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또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다 폐기 처분하고 저를 종편의 십상시라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패 척결하라 어쩌라 할 때는 하지 않고 머뭇대고 허지부지 하더니만 3인방 찌라시 사건을 규명해야 된다, 물러가라고 하고,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했더니만, 그때 어마어마한 비판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성한종 리스트 사건이나 이럴 때도 저는 부패 척결을 확실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2015년 2월 3일에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 이후에 저한테 곧바로 2015년 초반부터 의문의 고소 사건이 들어왔고, 방송사 간부, 주요 앵커, 기자, PD, 심지어 오너한테까지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고소부터 무슨 마치 처벌을 받은 듯한 내용들을 짜집기 한 책 한 권이 배달되기 시작했고요. 또 한 방송사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방송사고를 저한테 뒤집어 세우는 일까지 5월달 접어들면서 발생하기 시작했고, 거의 전 방송사에서 퇴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 정권을 향해서 뼈아픈 소리를 하는 저를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 전방위에서 한마디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병헌 때 40일, 또 그 점에 국회법 개정을 통한 상권 분립을 해치려고 하는 국회의 공작에 대해서 30일, 70일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참 술도 많이 마셨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수 정권 하나 제대로 세워보려고 제 나름대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2003년부터 참 고생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세운 정권에서, 10년 만에 세운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정말 삼겹살 집에서 소주 한잔 하다가 내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다. 내 방송을 만들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책상 위에서 바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봐줄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술 먹고 방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하자마자 국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제한하는 일이 국회에서 터졌고, 이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한 달간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2014-15년 이 두 여름에 70일을 1인 시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속으로 했습니다. 요즘 저보고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텐트 쳐라, 뭐 니는 말로만 하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동에 옮겨서 하는 일에 제가 끓이거나 뒷걸음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때가 무르익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가 오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 방송을 요즘 많이 볼 때는 17만 명 조회가 하루, 그리고 적게 볼 때는 10한 2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지금 보수가 가장 어려울 때, 또 보수뿐만 아니라 상식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힘들 때 이 진실을 알리려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더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송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5년 동안에 또 그 이전에 제 힘이 필요로 하는 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이제는 무조건 같아라고 해서 어울릴 부분이 아니라 분명하고 옳은 소리를 외롭더라도 꿋꿋하게 내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 보수라는 이름하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뒤섞여서 한마디로 그때그때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절대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국가적으로, 안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북한의 핵과 ICBM은 머지않은 시기에 결정이 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에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대한민국이 전체가 미국의 한미 동맹의 명분, 가치, 의리, 그리고 업적 등을 논리적으로 설파하면서 CVID라고 명확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룩하기로 너네들이 우리하고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북한과 전쟁을 하기 싫고 또 너네가 북한에 핵을 탑재한 ICBM으로 한 방 맞을까 두려워서 협상에 나서고 주한미군의 지위나 가치를 바꾸려고 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다면, 그리고 북한의 핵을 사실상 제거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1950년 6.25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혈맹과 동맹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이렇게 전공법으로 공격을 하면서 미국의 군부와 또 미국의 대외관계를 중시하는 상식적인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압박하고 명분상 우위를 가진다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 정권은 사드 배치를 방해하고 사드를 조사한다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며 또 미국에 가서 한국이 대화로 평화적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 보겠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남북대화 운전석, 평화협정, 베를린선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막말을 하고 위기를 고조시킨다. 북한에 심지어 핵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미국은 한국이 북미 평화협정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데 지름길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하고 사드 배치를 방해하고 심지어 이 핵 위기는 절대 전쟁이 안 된다. 군사적 옵션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니까 미국은 가뜩이나 전쟁을 하거나 북한에 대한 압력을 넣어서 위기가 조성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잘됐다. 한국이 저렇게 말하니 우리는 그래 한국이 원하는 대로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만 철수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수식으로 몇 개 인정해주고 끝내는 것이 우리도 제일 편하고 또 그걸 미국 국민들한테 적절하게 전쟁 없이 해결했다고 업적화하는 것이 트럼프 정권에도 좋고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자, 안보가 한마디로 1년 안에 어떻게 가버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하필 이때 문재인 정권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보고 네가 탄핵에 가세하더니 일이 될 줄 몰랐느냐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 이래 될 줄 모르고 국정을 그따위로 운영하다가 이 지경까지 몰아왔느냐. 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보수를 다 안고 이렇게 붕괴시킨 결과가 그래, 이제 속이 시원하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탄핵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던 그 시점에서는 결국 이렇게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박근혜 전 정권과 보수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이 위기에서 대선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어야 되는데 그걸 상실해버렸습니다. 기회를. 그래서 이까지 올려온 부분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바꿀 부분도 아니고요. 저는 제 행동에 대해서 아직도 당당하고 그렇게 갔어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제가 뜻이 다른 분이라면 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지 마시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결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양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뉴스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지금 3개월이 흘렀고요. 한 52,000명 정도의 구독자와 일일 조회가 한 평균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한 13, 14만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셨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심지어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시던 분들도 떠났고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이 있으니까요. 또 더 나아가서 절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많이 떠났고 구독을 한 분들도 끊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버리거나 포기할 수도 없었고 꿋꿋이 버텨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와중에요. 외국에서 귀국하면서 일부러 약속을 잡아서 제 사무실을 이렇게 과자나 빵 이런 걸 사들고 격려하러 오신 분들 또 힘을 내라고 이렇게 전화를 갖다 격려하시고 또 이 와중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 고마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힘에
입어서 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여러가지 경제 사정으로 요즘 어려운 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회원가입을 하지 못하지만은 열심히 보고 있고 광고라도 본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 회원을 이렇게 모집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부분은요, 회원을 하셔도 그만이고 안 하셔도 그만이고, 솔직히 이 회원들에게 제 강연을 그냥 볼 수 있게 한다, 뭐 이런저런 혜택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 올라와서 보기도 어려운 거고, 딱히 회원이라고 뭐라고 해드리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매일 통장에 입금을 해주시는 회원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들어오시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하고 싶다, 내가 형편이 되면 하겠다면서 미안함을 표시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이상의 감사함을 제가 표시드립니다. 뉴스 브리핑은 지금 현재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저보고 대안을 왜 말하지 않느냐, 대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뉴스 브리핑은 국가가 아니고 정당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안도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쇼통쇼에, 그리고 안보 위기를 초래해가는 청와대 전대협 주사파에 누구도 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더 이상 독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들이 집권하는 초반 6개월에 안보부터 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말뚝을 박으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 경제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국가 경제가 한편으로는 거의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추고 국가 예산을 풀어서 가전 선물 쇼를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부분 또한 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수가 괴멸되었습니다. 괴멸도 이런 괴멸이 없고요. 지금 보수를 대변한다라는 정당들이나 단체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화이트리스트니 각종 정치인 비리 수사니 또 국정원 댓글 수사의 칼날 앞에 다 모였습니다. 자, 저요,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좌파들보다도 훨씬 불뿌리로 대중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끌고 가는 방송. 저는 단지 이게 방송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방송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사회를 개혁적으로 변화시켜가는 노력이 아니라 아예 송두리째 뒤집어서 이 사회를 거의 끝내려고 하는 그런 정권의 한마디로 업무에 폭로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제가 그러려고 이 방송을 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전파하려고 했는데요. 좌우를 떠나서 수구 좌우 기득권의 이런 폐단을 폭로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이나 중산층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보다도 이 사회가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손을 쓰기 어렵게 되기 전에 앞장서서 싸우고 전파하고 힘을 모아내고 하면서 이런 지금 현 정권의 의도를 저지시키는데 가장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저도 결심을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들에게요, 이 싸움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야마 뉴스 브리핑도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거고 제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종편이나 이런 방송에 나가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저도 뭐 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닥칠 겁니다. 근데 저만 어렵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는 상식이 있는 시청자들도 살아가는 부분이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는 지금 매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요 다 견디고요 먼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뉴스 브리핑과 더불어서 끝까지 투쟁을 해서 끝내 이겨냅시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인식의 공유를 늘려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요 뉴스 브리핑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알리시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정신적 무장을 하시고, 또 논리를 갖추고요, 또 우리 보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 누구도 보수의 이 사람을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뉴스 브리핑에 가입하려고 해도 몇 번 생각을 해보고 하시라고 해서 가입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제가 무슨 번호 걸어놓고 이렇게 회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뉴스 브리핑과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이 이 뉴스 브리핑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참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보수를 우리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성찰적 시각으로, 반성적 시각으로, 참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이 아닌, 그리고 정파의 무리가 아닌, 한마디로 양심에 근거한 참된 보수적 시각을 가다듬어서요 싸우게 되면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머지않아 승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무리 기세등등한 현 정권이라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아마 쇼통에 홀린 국민들이 마법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각하고 올바른 대열로 합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열심히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